지금 JTBC가 사채를 갚지 못하면서 지난 14일과 15일 법원에 회생 신청했고 중앙일보도 220억 원 갚지 못하면서 부도 처리됐고 별도의 워크아웃 지금 추진 중인데 네. 이게 뭐 이미 일찍이 보도들은 많이 보셨습니다만은 원인들이 있죠. 뭐 무리한 월드컵 투자라든지 중계권 투자라든지 그리고 뭐 또 메가박스 쪽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조단위의 또 부채를 떠안게 됐고 아이고야. 중앙홀딩스의 이 지배 구조라는 것이 대부분 다 하나의 어떤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대한 어떤 보증을 서주는 것처럼 줄줄이 하나가 망하면 다른 회사가 다 망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네. 우리 민경윤 평론가님이 바라보는 중앙그룹 왜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됐는지 한번 좀 진단을 해주시겠습니까? 월드컵 중계권을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샀다라는 것도 뭐 원인이 될 수는 있는데요. 네네. 네.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이거 이제 여러 변호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예. 토론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게 그 우리나라 전체 그 대기업들의 구조적인 병인데요. 네. 이 대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로 지배 구조를 짭니다. 네. 정확하게 여기도 그런 걸 의심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뭐냐면 여기 보면 JTBC가 네. 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다가 뭐 2022년도에 뭐 아는 형님 뭐 이런 등 프로그램을 네. 지식재산권을 전부 계열사인 스튜디오 룰루랄라 예. SLL 예, 예. 그 이름이 너무 이쁘긴 하더라고요. 예, 스튜디오 룰루랄라가 있습니다. 예, 예. SLL. 여기에다가 이제 다 매각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흥행했는데도 JTBC가 보유한 지분은 3% 미만이고 다 예. 대주주가 보유했기 때문에 네. 대주주들은 이익을 받지만 JTBC는 네. 사실상 아무런 이익을 못 보는 구조로 다 바뀐 거예요. 아. 그러다가 부실화가 되니까 다 덤탱이를 쓰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지금 광고 시장이 악화됐다. 뭐 그다음에 월드컵에 대한 과도한 비용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네.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이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건전성을 강조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네. 이런 건전성을 정말 면밀하게 다 들여다보고 분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주식 막 구자비로 사는 거 되게 위험해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요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 좀 추적해 보면서 예.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거고 예. 광고 시장에 대해서도 네. 뭐 좀 줄었다 그것이 원인이다.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보여져요. 광고 시장은 여기에 큰 영향은 아니었다는 말씀. 예, 그러니까 광고 시장이 줄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광고 네. 시장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것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그냥 언론사들이 지금 광고가 어려운 건 맞아요. 예. 다만 이게 그럼 언제 쪽부터 그랬냐? 어.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독과점 구조로 가기 시작하면서 네. 결국은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냉장고를 만들던 회사가 10개였는데 두세 개로 줄어버리니까 10개에서 경쟁적으로 내 상품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던 게 두세 개로 줄는데 이 두세 개는 그거죠. 안 사 내 걸?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를 확 줄어버리니까 네. 그때부터 이미 언론사에 오는 광고 시장이 예. 축소가 됐던 거예요. 아. 그래서 10년 전부터 이게 반복이 돼 오는 과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업적인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예. 지배 구조를 통해서 대주주의 이익만을 강화하려다가 이번에 사고를 크게 낸 거죠. 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럼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랑 그리고 네. 이게 그럼 회생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이게 큰 금액이 얼마예요? 아니에요? 얼마? 1조 4천억 정도가 이제 익스포저가 이제 위험에 노출된 게 그 정도가 된 건데. 1조 4천억이면 큰 돈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근데 이제 한양증권이 CP 220억 그거 이제 어음에 대해서 EOD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우리나라 금융 시장에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저는 네. 그걸 의심합니다. 이게 숨어 있는 부채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월드컵도 7천억인가 주고 샀다는데 전부 다 지급한 게 아니라며요. 그렇죠. 예. 그럼 앞으로 7천억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입점권을 네. 7천억으로 7천억 규모가 주고 그래요. 그 나는 2천억인 줄 알았는데. 방송권을 샀는데 그걸 다 지급한 게 아니래요. 그럼 쟤네들이 월드컵을 못 보게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 방송해놓고 내 돈 내놔 이렇게 하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에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대부분 또 이제 자금 지원해 가지고 위해서 살리려고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전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언론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예. 이걸 진짜 원칙대로 금융시장의 그 논리와 원칙대로 예. 냉정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여기뿐만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언론 시장의 그 언론사의 대부분은 건설회사 갖고 있습니다. 아 맞죠. 네. 예. 그래서 부동산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절대 나쁜 소리 쓸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JTBC는 뭐 부동산은 아니었지만 네. 부동산 저기 건설회사 쪽은 아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들의 부실 규모들이 아마 이제 적나라하게 나타나면서 네. 신용등급도 대부분 다 하락될 거고 그렇게 신용등급이 하락되면 대출이나 이런 거 잘 안 해줘요. 예.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구조조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공정한 언론을 개편하는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뿐인 언론사가 꽤 있을 수 있다라는 예, 예, 말씀이시고, 예, 예. 그리고 아마 저도 이제 그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짚는 거지만 숨어 있는 부채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회생 신청이라든지 이런 워크아웃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정부나 뭐 나라가 이 사람들을 좀 뒷받침해주고 도와주면서 예. 그 부채를 탕감해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중앙그룹이 노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예. 아 국민 세금으로요? 왜냐하면 국민 세금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나라가 유예해 주죠. 부채들을 채권 채무를 유예해 주면서 네. 살려주는 거죠. 시도가 예. 있었던 게 이 JTBC가 월드컵 중계 독점권을 가져갈 때 이게 너무 안아야 되는 빚더미다,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 KBS가 중간에 사실 살짝 나눠서 중계권을 조금 공유하면서 돈을 얼마 지불하기로 했는데 네. KBS는 국영 방송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는 수신료가 같이 국민 세금으로 부담이 되는 그렇겠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하다가 막히지 않아서 부도사태까지 온 거고 네. 제가 봤을 때는 20세기 미디어 권력 모델을 잡아놨던 것과 함께 오너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부도 사태가 아예 확정돼 버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띄워주신 자료도 보면 활자와 방송 동맹이라는 그 가계도가 완전히 그려져요. 저쪽은 다 동맹이에요. 국가로 치면 서로 도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2026년은 미디어 중심이 이미 탈중앙화된 플랫폼으로 구성이 돼 있죠. 네. OTT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거대 장치 산업식 그 투자를 감행했던 저 오너 그리고 그 오너가 혼자 아마 그 뜻을 품었겠느냐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미 SBS에서 저와 비슷한 게임을 했던 분이 JTBC로 영입되면서 같은 사업 구성안을 설계하고 실행한 거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로 네. 오만이 화를 부른 거죠. 그러면 아까 민경윤 위원장님 하셨던 말처럼 숨어 있는 부채도 있을 수 있고 JTBC나 중앙일보와 같은 네. 이런 부도 사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터지진 않았지만 또 있을 수 대한민국 있다. 곳곳에 암약하고 있을 맞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근데 너무 감정에 치중해서 그래도 살려놔야지. 예. 이거 무너지게 놔둘 거야 하면서 어쨌든 국고로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돕는다거나 아니면 오너 일가가 뭐 우리 집 처분해가지고 저쪽에다가 돈을 또 때려 박아준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산소호흡기를 계속 대주고 있으면 네. 혁명처럼 바뀌어야 되는 어쨌든 언론 생태계가 예. 이게 바뀌는 거를 그냥 연장만 해놓는 그러니까 혁명의 기회를 아예 놓쳐버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가 세금을 갖고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기관들이 물려버렸잖아요. 이제 이런 부실채권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럼 금융기관이 건전성에 위험이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동성에 이제 빨간불도 들어오니까 한국은행이 무제한 RP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판매조건부 채권을 무제한으로 매입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어쨌든 유동성을 막아줌으로써 이걸 이제 살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앙금융그룹의 예. 어쨌든 그 회생을 도와주는 형태로 가는데요. 제가 봤을 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시장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라고 전 보여집니다. 주식시장하고도 맞물려져 있는 게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에 일정 부분의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너지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의 충격을 줌으로써 네. 그것을 좀 환기시키고 예. 금융기관들이 더욱 그 과한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투기 시장에 내놓는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실한 언론사들도 네. 경정을 울리면서 지금 통폐합이나 본인들의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두 가지인데 이 그 오너 일가가 이제 이런 사태가 터지면 네. 기업들하고 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대거 이제 피해를 보는 네. 것은 뭐 이제 자명한 일인데 예. 오너 일가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하나가 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홍씨 집안이 돈이 없는 집안이 아니잖아요. 예. 홍 씨의 대표적인 양반이 홍라이 여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양반이 자기 아들내미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뭐 자기 동생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사실 뭐 뉴미디어에서 많이 떠도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사재로 1,000억을 그쪽에다 갖다가 뭐 막아줬다라는 기사가 뜬 걸로 알고 있는데 300억 아니에요? 다 합쳐서 1,000억입니까? 예, 1,000억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마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 기사가 사라졌다고는 하는데 예, 이게 뭐 어쨌든 오너 일가는 체감한 거죠. 빅테크 플랫폼에 종속된 레거시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종말이다. 끝났다. 근데 그 둑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 작은 구멍을 막는 정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규모에 비해서 네. 1,000억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걸로 이걸 어떻게 막아보겠다 한 건 그냥 임시 방편이죠. 그러니까 종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JTBC와 중앙일보 뭐 혹은 그 계열사들만의 문제냐? 아까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SBS, 예. MBC 나머지들 아. 이런 사업 모델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똑같은 일들을 도미노처럼 겪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 나중에 이 중앙그룹 지배 구조도 좋지만 전 개인적으로 홈플러스 사태에 관심이 많거든요. 홈플러스? 그 MBK인가? 거기 MBK 사모펀드 파트너스. 이후로 지금 2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나오게 생겼고 저희 집 앞에 홈플러스 본사가 있어요, 사실. 아 근데 그게 아직 영업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그래서 또 거기 일하시던 분들이 무기한 단식 투쟁도 하고 계시고 네. 이 사태가 너무 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지도 항상 궁금하거든요. 거기 홈플러스 노조의 이제 안수영 위원장님하고는 저하고는 저기 통화도 하고 잘 지내는데 네. 항상 마음이 아. 너무 쓰여요.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뭐 네. 저기 다음번이라도 뭐 원고에 그게 있으면 제가 네. 위원장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 나오신 김에 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좀 사업이 좀 준비가 되면 홈플러스 인수전에 뛰어들고 싶었어요. 예, 돈 많으신가 아니 보다. 그건 아닙니다. 살리고 싶은 유통업이라서 얼마면 돼요? 그러시죠. 나도 뛰어들게. 얼마면 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방식은 MBK하고 똑같은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모펀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사모펀드 운영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예. 저 자금이 준비가 되면 일정 부분 제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딜에 나서려고 했는데 예. 제가 자신이 준비가 안 돼서 네. 좀 그렇구나. 그렇게 못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노무부 장관님 저하고는 친분이 있어요. 전 잘 아는데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에 노력해 주신 거 너무 고맙지만 예. 그것보다는 저는 저렇게 어려운 노동자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유통산업에 상당한 어쨌든 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쿠팡이 저렇게 그 혼자 달려가는데 예. 저는 그런 노동자들을 통해서 쿠팡을 좀 능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유통회사로 홈플러스를 국가가 한번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네. 그 노동자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혹여 저한테 기회가 되면 홈플러스 살려가지고 국민연금에 전체 다 기부 체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뭐 제가 가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다 해줄 거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준비가 안 된 거고 준비 좀 빨리 좀 하시지. 왜 아직도 준비를 안 하고 너무 계실까? 너무 안 네. 됐었어요. 그래서 예. 그런데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JTBC 도와줄 거면 네. 홈플러스 도와줘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홈플러스는 네. 뭐랄까요? 대한민국 유통의 중심으로 예. 다시 키워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역량이 있는 회사다. 예. 그리고 그 노동자를 살리는 것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왜? 그럼요. 삼성전자에 6억씩 받는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았지만 월급이 몇 달치 밀리는 노동자들한테 누구 하나 맞아요. 진짜 10원 한 장 보내준 적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국가가 더 책임지고 일을 해줬으면 예. 좋겠다.